자, 그래서 홈스쿨링을 여러분들이 진행할 때 이 세 단계를 밟으면 좋아요. 먼저 계획을 수립하는 게 필요합니다. 계획 수립. 그러니까 홈스쿨링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관리가 안 된다는 거.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학기 단위로 봄학기, 가을학기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면 1년 단위보다는 학기로 나눠가지고 6개월 정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. 계획을. 이번 학기는 우리가 책을 몇 권을 읽고 뭐 수학은 어느 정도 공부하고 영어는 어떻게 뭐 얼마큼 하자라는 거를 자녀들과 함께 먼저 부부가 먼저 잘 상의하고 자녀와 함께 계획을 수립해서 학습 계획을 나름대로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학습을 계획을 실천하는 거죠. 그래서 공부한 걸 기록으로 남기는 게 굉장히 좋아요. 홈스쿨링 하니까 뭐 우리가 자유야 마음대로 하자.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아이들 한 것들을 잘 이렇게 모아두고 그게 포트폴리오예요. 포트폴리오라는 게 공부한 자료라는 거예요. 근데 이게 훈련이 되면 좋은 게 요즘에도 대부분 입시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? 포트폴리오예요. 포트폴리오. 이건 홈스쿨링 하면서 공부한 자료를 잘 관리하고 기록을 남기고 유지하고 모아두고 이걸 잘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거가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교 진짜 준비할 때 저희 딸도 포트폴리오 지금 뭐 어디 뭐 회사 어디 신청하면 1년 동안 거기 뭐 홍보대사 뭐 하는 거가 있다고 해서 지금 신청하고 있어요. 그러면 뭐 지원도 받고 하니까 얘가 막 그런 포트폴리오 이런 거 뭐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들은요 나중에 대학교 갈 때도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. 나중에 급하게 뭐 입시 학원에서 포트폴리오 준비시키는 거 뻔하죠. 여러분들 대학 교수들도 보면 알아요. 이게 만들어진 인위적인 건지 정말 창의적으로 만든 건지 알아요 몰라요? 대충 알아요 다. 오히려 홈스쿨러들이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얘네는 창의성이 있거든요. 다르거든요. 똑같은 내용인데 학원에서 만들어준 짜집기 한 틀을 만들어준 그 틀과 홈스쿨러들은 뭔가 조금 다르다라는 걸 인식하거든요. 그게 단점인 것 같으면서 장점이 될 수 있어요. 아이들은 창의성이 있거든요. 홈스쿨하는 아이들은.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게 저렇게 공부하는 것들 기록을 남기고 유지시키고 관리하고 보관하고 또 바인더에 끼우고 이런 걸 잘 만들어가는 게 이게 다 엄청난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.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. 학교에서 오히려 이런 게 잘 안 되지. 학교에서 오히려 그냥 시험 관리만 해주는 거지 솔직히. 그 다음에 스스로 평가를 해봐야 돼 우리 아이들. 그래서 한 학기를 마쳤으니 우리가 참 너는 이걸 참 잘했구나. 우리가 이거 조금 부족했는데 앞으로 좀 분발하자. 이렇게 이제 그거가 학기 단위로만 이루어져도 상당히 체계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스케줄을 잘 짜야 되는 스케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? 일정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위해 시간의 예산을 짜는 거예요.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 아닙니까? 마음대로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. 의미 있게 쓰라고 준 것 아닙니까? 그것을 잘 예산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? 스케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들 항상 스케줄대로 돼야 안 돼요. 100% 안 돼. 이건 100% 안 돼. 그러니까 100% 지키려고 하면 힘들어요.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이렇게 해야지. 이게 막 스케줄은요. 스케줄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뭐가 있냐면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. 스케줄이 있으면. 근데 스케줄이 없으면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. 그래서 안 돼. 스케줄이 필요한 이유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야지 애들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면 오늘 뭐 하지? 아침에 일어나는 오늘 뭐 하지?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스케줄이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참 이거 벌써 3시 몇 분이죠 지금? 시간이 초가 됐는데요. 이거는 그냥 딱 우리가 데살로니가 여기 보면 이 전서의 4장 11절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. 지식의 5단계가 있습니다. 도제라는 말 들어봤죠? 도제. 이제 스승이 제자를 1대1로 가르치는 도제 훈련. 그래서 우리가 홈스쿨링의 진짜 중요한 과정이 이 5단계인데 첫 번째는 아이들이 조용히 듣고 잠잠히 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. 이게 이제 듣는 법을 배워야 돼요. 경청자가 돼요. 우리 아이들이 첫 번째로 해야 돼. 어렸을 때 단계는 뭐냐? 조용히 듣고 잠잠히 거하는 법을. 이게 경청자가 안 되면 기꺼이 듣기를 이 훈련이 안 된 아이들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집중력이 떨어져요. 근데 아이들 때 조용히 듣고 잠잠히 거하는 법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돼요. 거기 보면 조용히란 말이 나와요. 조용히. 두 번째는 괜찮아요. 놔둬요. 괜찮아요. 자신의 일을 스스로 돌보는 법을 배워야 돼요. 자신의 일을 스스로 돌보는 법.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. 셀프 헬프를 할 수 있어요.
관찰하는 법을 자기가 잘 관찰하고 관찰해야지 모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한 5학년 이제 정도까지 됐을 때는 모방하는 일, 아이들이 모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. 그다음에 세 번째는 타인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. 생산성 있는 아이들이 돼야 되죠. 아이들이 생산성 있는 아이들. 아이들이 도움이 돼야 돼요.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뭐 세미나 준비하느라고 막 바쁘는데 저희 아들이 와서 많이 도와줬어요.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아이가 돼야 돼요. 아이들이. 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견습생이 되어야 돼요. 견습생도 도움이 돼요. 그렇죠? 견습생을 내가 고용해서 이제 걔가 배우잖아요. 근데 배우지만 가르치기도 하지만 일손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. 그 견습생 그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는. 네 번째는 어떤 도움 없이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에요. 혼자서 연구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죠. 그 여행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. 다섯 번째는 가르치고 섬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. 이제 사역자의 마인드. 장인 거장의 이 경지까지 가도록 완전히 이제 달인이 될 수 있는 그 경지까지 가도록 하는 거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도제 교육의 목표라는 거예요. 우리 홈스쿨링 통해서. 네, 이거는 아무튼 간단하게만 설명드렸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게 5가지 이 원래 단계별로 쭉 이제 여기 보면 단계별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제 고학년까지 쭉 이런 단계로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 안 돼요. 이렇게 단계별로 가야 되고 단계별로 되는 거예요.